70억. 딱 1년 계약에 내 몸값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병든 70대, 재벌 회장님이 젊은 간병인이 된 40대 여자. 침실에서 시작된 이 위험하고 은밀한 계약은 그의 유언장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으로 끝을 맺는다. 돈이 만든 연애. 그 마지막 희생자는 누구일까?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차가운 고독. 70세의 최영우 회장은 자신의 삶이 끝을 향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침실은 재산을 탐하는 자식들의 위선적인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이수민, 45세. 그녀의 삶은 빚과 생활고였다. 파트타임 간병인으로 들어온 그녀는 영우의 냉소와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은 굳은 살처럼 무뎌져 오직 돈과 현실만 계산했다. 그날 밤 모든 시중이 물러나고 병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영우는 침대 옆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계약서와 함께 놓인 숫자는 수민의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금액이었다. 70억. 영우는 자식들의 위선에 지쳤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이어질 그들의 싸움을 막고 싶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들을 속일 만한 가짜 폭탄이었다. 내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굴어주시오. 보상은 70억. 70억. 그 무게에 수미는 눈을 감았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해방감. 그녀의 영혼이 그 숫자에 굴복하는 순간이었다. 수미는 계약서의 조항을 읽었다. 형식적인 약혼녀 역할. 잠자리를 강요하는 추잡한 계약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영우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인 한마디가 계약의 본질을 뒤흔들었다. 때로는 그들이 의심할 수 없는 스킨십이 필요할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명령이자 유혹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영역을 넘어선 은밀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이제 현실과 계약서 사이의 경계는 무너졌다. 70억.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영우는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간병인이 아니었다. 돈으로 묶인 그의 연인이었다. 계약은 시작되었다. 70억이 걸린 위장 연애의 밤이. 계약 후 이틀. 70억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는커녕 새로운 짐이 되었다. 이수민은 회장실이 아닌 가장 화려하고 차가운 장소, 최영우 회장의 가족 만찬에 참석해야 했다. 영우의 자식들은 그녀를 꿰뚫어 볼 듯 노려봤다. 장남의 눈빛은 경멸이었고 딸의 말투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간병인. 그들의 생각은 단 하나의 단어로 응축되어 있었다. 수미는 연기해야 했다. 영우를 향한 애틋한 눈빛, 걱정 어린 말투. 연기라기엔 너무나 위험한 현실. 그녀의 손이 떨릴 때마다 영우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인데 이젠 마실 수 없어서 아쉽군. 여보. 그 단어 하나가 만찬장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수미는 잔뜩 굳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의 행동은 계획일까? 아니면 그녀를 시험하는 것일까? 만찬이 무르익을수록 자식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수민의 과거, 그녀가 간병인이 되기까지의 고단한 삶을 비꼬았다. 수민은 차가운 시선들을 견디며 계약을 상기했다. 70억. 이 모멸감을 버틸 이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영우가 움직였다. 그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민에게 다가왔다. 영우는 수민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심할 수 없는 스킨십의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수민의 심장이 폭주했다. 키스. 그들의 첫 계약 이행. 그의 입술이 닿았다. 그것은 뜨겁다기보다는 권력과 돈이 섞인 위험한 거래의 서명과 같았다. 자식들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가 입술을 떼자 수민의 귓가에 낮은 속삭임이 닿았다. 훌륭한 연기였어, 여보. 그녀의 볼이 달아올랐다. 이 계약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다. 만찬장의 키스는 연기였다. 수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70억 계약의 완벽한 이행. 그러나 자정을 넘긴 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최영우 회장의 비서. 긴급 호출. 그녀는 알았다. 영우가 아픈 것이 아님을. 자식들과의 연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영우가 이제 계약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음을. 그녀는 망설였다. 계약서에는 밤샘 간병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밤의 병실은 낮과 달랐다. 침묵은 더욱 깊었고 영우의 존재감은 더욱 압도적이었다. 영우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 이수민 씨. 보고 싶었다. 간병인이 아닌 계약 약혼녀에게 건네는 사적인 감정의 발설. 수민의 심장은 다시 한번 계약의 무게와는 다른 이유로 흔들렸다. 영우는 그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그에게 순순히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 그녀가 평생 가장 갈망했던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종류의 온기였다. 오늘은 간병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 필요하오. 내 옆에 잠시 앉아주겠소. 그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왕국의 지배자가 그녀라는 가짜 여인에게 기대는 연약한 모습. 수미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의 다음 단계일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허벅지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무심하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자식을 대하듯 오랜 외로움을 달래주듯. 그녀의 행동은 계약서에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70억이라는 돈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깊숙이 침범하고 있었다. 수미는 깨달았다. 그는 외로운 왕이었고 그녀는 그의 가장 은밀한 고독을 공유하게 된 공범이었다. 침묵만이 밤을 채웠다. 그들의 거친 숨결, 그리고 계약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의 병실에서 시작된 은밀한 관계. 수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계약서의 의무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영우의 장남 최민혁이 그녀를 별도로 호출했다. 만찬장에서 받은 굴욕을 되갚으려는 듯 민혁의 사무실은 차갑고 냉혹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 대신 공증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류의 내용은 단호했다. 계약 파기 및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 금액은 70억이 아닌 100억이었다. 영우 회장의 아들은 30억의 프리미엄을 얹어 수민을 내보내려 했다. 받으세요. 이수민 씨. 이 돈이면 아버지 옆에서 추하게 사랑 노름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70억은 꿈이었다면 100억은 현실을 부수는 망치였다. 수민의 손이 떨렸다. 민혁의 눈빛은 경멸했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계약을 파기하고 100억을 가진다면 그녀는 영우의 차가운 눈빛과 복잡한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수미는 영우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100억?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영우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그녀를 시험하듯 깊어졌다. 100억이면 당신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겠군. 나는 당신에게 70억을 약속했지. 당신의 결정이요. 수미는 그가 자신을 붙잡아주길 바랐지만 영우는 냉정하게 그녀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었다. 100억? 그녀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영우의 따뜻한 온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병실 문을 나섰다. 그녀는 100억의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단 3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녀는 평생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저택의 문 앞에서 멈췄다. 70억이 아닌 그의 온기가 그녀를 붙잡았다. 수미는 100억이 든 봉투를 장남의 비서에게 돌려주었다. 거절. 그 두 글자를 말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70억이나 100억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 영우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긴급 보고. 그녀는 100억이 아닌 70세 노인의 생명이 걸린 현실 앞에 직면했다. 수미는 무서운 속도로 저택으로 되돌아갔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하게 질린 영우가 고통 속에 침대에 기대 있었다. 계약도 돈도 위장도 아닌 순수한 절박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전문 간병인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을 살피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했다. 그녀의 손길은 계약서의 조항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이마에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영우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생명은 이제 그녀의 희망과 닿아 있었다. 영우가 간신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는 쇠약한 손으로 수민의 뺨을 만졌다. 그가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그녀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그녀의 존재뿐이었다. 수민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맹세했다.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 순간 70억짜리 계약은 생사가 걸린 진실한 인연으로 바뀌었다. 100억을 버리고 얻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계약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영우는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창백했던 안색은 다시 권위와 생기로 돌아왔다. 수미는 다시 그의 간병인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랐다. 100억을 거절하고 영우의 곁을 지켰던 수민의 진심. 이제 그 진심이 계약이라는 차가운 벽을 허물 차례였다. 영우는 평소와 달리 서재가 아닌 햇살이 드는 거실로 수민을 불렀다. 영우의 손에는 계약서가 아닌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상자 속에는 수민이 만져본 적 없는 순수하고 값비싼 보석이 담겨 있었다. 이수민 씨, 우리의 계약은 오늘부로 끝이요. 계약의 끝. 수민은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100억을 거절하고 남은 70억마저 사라지는 것일까? 영우는 계약서를 불태우는 신용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차갑던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모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나무 상자를 열고 안에 담긴 반지를 꺼냈다. 당신은 100억이 아닌 나를 선택했소. 이제 나는 당신에게 70억짜리 계약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나의 모든 것을 제안하겠소. 그는 무릎을 꿇었다.
70세의 재벌 회장이 간병인 출신의 여자에게 바치는 생애 마지막 청혼이었다. 수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돈 때문에 시작한 관계, 위장으로 점철된 시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예. 당신의 모든 것을 받겠습니다. 영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자 그녀의 모든 현실은 달콤한 미래로 바뀌었다. 70억짜리 계약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새로운 막을 열었다. 고백 이후 영우는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계약도 비밀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사랑을 온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그는 기자들을 불렀다.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수미는 영우의 옆에 섰다. 간병인 유니폼이 아닌 우아하지만 수수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 대신 영우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70세의 노인이 아닌 여전히 거대 기업을 호령하는 왕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그는 간단하게 자신의 건강 회복과 재혼을 발표했다. 이제 곧 이수민 씨는 나의 정식 부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진심입니다. 그의 선언 직후 기자회견장은 폭발했다. 그 순간 장남 최민혁과 그의 여동생이 난입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수민을 향해 간병인의 가면을 쓴 사기꾼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언론의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돈을 노리는 천박한 간병인으로 낙인 찍기 시작했다. 수민은 온몸으로 세상의 경멸을 맞섰다. 그녀의 옆에 선 영우는 굳건했다. 그는 자식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민의 손을 잡고 반지를 보여주었다. 영우의 행동은 선언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걸고 그녀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었다. 70억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세상의 비난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다. 세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수민을 향해 돌을 던졌다. 간병인의 신분으로 재벌 회장을 유혹했다는 비난과 조롱. 그러나 영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자식들의 탐욕에 대한 경고로 바뀌었다. 영우는 자식들을 다시 소집했다. 이번 장소는 호화로운 만찬장이 아닌 엄숙하고 냉랭한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그 자리에 수민도 당당하게 함께 앉아 있었다. 영우는 긴 침묵 끝에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그것은 자식들이 경영 과정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비리에 대한 증거였다. 너희들이 언론 앞에서 떠든 사랑 노름은 나의 위장극이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뒤에서 한 짓은 범죄야. 장남과 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그들이 수민을 몰아붙이려던 칼날이 이제 자신들을 겨누고 있었다. 영우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리 공증된 새로운 유언장이었다. 내가 사망한 후 내 모든 자녀 재산은 오직 이수민에게만 증여될 것이야. 너희들은 법적 최소 상속분 외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야. 70억 계약이 아닌 전 재산이었다. 자식들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들의 탐욕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죄었다.
영우는 수민에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내가 당신을 지키는 방식이오. 수민은 그의 냉철한 사랑 방식에 전율했다. 그녀의 영웅은 주먹 대신 돈과 권력을 사용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수민을 공격할 수 없었다. 그녀를 비난할수록 그들의 상속부는 더욱 위험해질 뿐이었다. 그들의 반격은 영우의 반격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외부의 압박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결혼, 그리고 마지막 난관뿐이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수민은 행복했다. 영우와 함께하는 미래를 확신했다. 그녀는 결혼식 준비 중 주치의가 놓고 간 영우의 최근 의료 기록을 우연히 펼쳐보았다. 기록지의 마지막 줄. 그녀의 눈은 숫자에 고정되었다. 전에 극복했던 위기가 아니었다. 영우는 이미 그 이전에 회복 불능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남은 시간은 한 달.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영우는 5화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6화에서 그녀에게 거짓된 미래를 약속하며 청혼했다. 그의 모든 사랑은 한 달짜리 시한부 연기였다. 수민은 과거의 기억을 되짚었다. 70억 계약의 진정한 목적.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식들의 상속 다툼을 막는 방패였다. 시한부 한 달 동안 그녀를 옆에 두고 유언장 효력을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나를 당신의 시한부 계획에 이용한 건가요? 당신의 모든 사랑은 거짓이었습니까? 수민은 영우가 잠든 침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영우는 고통스럽게 눈을 떴지만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영우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이미 깨져버린 진실을 되돌릴 수 없었다. 수민은 자신이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숨겨온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70억보다 더 값진 자신의 진심이 그에게는 유언장 효력을 위한 도구였다. 수민은 반지를 빼 침대 협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의 마지막 고독을 함께하는 대신 배신과 함께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달 시한부의 진실. 사랑이 아닌 계획의 끝에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수민은 떠나지 않았다. 70억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탱할 유일한 생존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우의 배신에 대한 가장 잔인한 복수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의 모든 것은 이전과 같았다. 수민은 영우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제의 연인이 아닌 낯선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차가웠다. 영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민은 자신의 몸은 돈으로 잡았지만 마음은 잡을 수 없다는 가장 가혹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의 냉정함은 자식들의 반대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영우는 남은 시한부 한 달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지옥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수민은 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그 외의 신체 접촉은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벌이오. 영우는 절망했다. 그는 이 계약을 통해 마지막 사랑과 인간적인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냉정한 거래의 결과뿐이었다. 수민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영우에게 계약대로 하라는 냉정한 가르침을 되돌려주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70억 계약에서 얻은 존엄성의 표현이었다. 영우는 침대 위에서, 그녀는 그 옆 간병인 의자에서
두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사랑과 배신의 간격만큼 멀어져 있었다. 남은 시한부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냉정한 계약의 이행. 그녀의 마음은 돌아올 수 있을까? 수민의 냉정한 간병인 역할은 며칠째 이어졌다. 영우는 말없이 그녀의 차가운 보살핌을 받았다. 시한부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려야 했다. 수민은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전화에 시달렸다. 그녀가 간병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얽혔던 치명적인 사채빚과 관련된 독촉이었다. 70억 계약금으로도 청산하기 어려운 그녀의 가장 깊은 어둠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의 휴대전화로 채무청산 확인서가 전송되었다. 금액은 0원. 빚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민은 주치의를 찾아가 영우가 몰래 큰 금액을 인출했음을 확인했다. 그 돈은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준비했던 예물이나 자녀들을 견제하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수민의 가장 깊은 빚을 갚기 위해 영우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비자금이었다. 수민은 병실로 돌아와 영우의 쇠약해진 손을 잡았다. 그녀의 냉정함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영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시한부의 시간만큼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어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당신의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소. 70억은 계약이었지만 이건 영우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돈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돈은 조건 없는 사랑의 희생이 되었다. 수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배신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향한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자신의 모든 냉정함과 오해를 용서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70억보다 귀한 마음.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사랑뿐이다. 진심이 통하고 난 후 수민은 영우에게 남은 시간을 묻지 않았다. 영우 역시 말했다.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않기로 했소. 오직 오늘만 생각합시다. 그녀는 그를 위해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장소는 영우의 병실 창밖이 보이는 고층 펜트하우스의 작은 정원. 화려한 하객도 거대한 식장도 없었다. 오직 주례를 맡아줄 주치의,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만을 증명해줄 공증인 한 명만이 자리했다. 수민은 간병인 옷 대신 직접 고른 순백의 미니 드레스를 입었다. 영우는 턱시도 대신 수민이 직접 다려준 깨끗한 터틀넥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세상의 시선을 거부한 두 사람만의 결혼식이었다. 영우는 반지를 끼워줄 힘조차 없었다. 수민이 먼저 그의 쇠약한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한 커플링을 그의 검지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도 같은 반지를 끼웠다. 수민,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이요. 당신의 그 손길이 나에게는 영원이요. 그는 힘겹게 일어나 수민에게 다가섰다. 수민은 그가 넘어질세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70억 계약으로 시작된 모든 오해와 배신을 씻어내는 진정한 사랑의 맹세였다. 계약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날 밤 결혼 반지를 낀 두 사람은 밤새도록 손을 잡고 조용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들은 이미 가장 충만한 행복을 얻었다. 사랑으로 완성된 계약. 이제 남은 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뿐이다.
결혼식 이후 영우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한 수미는 그를 위해 매일매일이 소중한 기적이었다. 그러나 영우는 그녀 모르게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영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수민에게 증여될 재산 외에 자식들에게 법적 상속분 이상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주었다. 자식들의 탐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는 마지막 배려였다. 돈은 그에게 영원한 굴레였다. 그는 죽음으로써 그 굴레를 끊으려 했다. 자식들에게는 탐욕과의 작별을, 수민에게는 돈으로부터의 해방을 선물하려 했다. 수민이 잠든 밤, 영우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계약서와 문건을 작성했던 그의 손이 이제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편지에는 그가 계약으로 시작한 이유, 시한부를 숨긴 이유,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순간까지 모든 고독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편지가 그녀에게 마지막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편지 작성을 마친 영우는 그것을 그녀가 자주 쓰는 성경책 속에 깊숙이 숨겼다. 수민이 슬픔을 견디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왔다. 수민은 잠결에도 그의 손을 찾았다. 영우는 쇠약해진 몸을 그녀에게 기대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랑하는 이의 온기 속에서 마지막 숨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수민은 잠이 깼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는 영우가 혼자 이별을 준비하고 있음을 짐작했다. 그의 마지막 고독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최후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시간은 멈추었고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한부의 마지막 날 밤, 영우는 알았고 수민도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남편과 아내였다. 영우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수민을 병실이 아닌 침실로 안내했다. 영우는 마지막 힘을 모아 수민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녀는 눈물로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마지막 밤은 애절함과 고독함으로 가득 찬 부부로서의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다. 육체적 사랑은 두 사람에게 생명이 아닌 영혼을 약속하는 맹세였다. 70억 계약으로 시작된 모든 것이 이 순간 순수한 사랑의 증표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온기를 온전히 기억하려 했다. 수민,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은 나에게 가장 순수한 행복이었소. 그는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새벽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수민은 잠결에 영우의 숨소리가 너무나 고요함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우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수민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곁에 있었지만 냉정했던 전의 모습과 달리 수민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영우의 체온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를 껴안고 있었다. 간병인이 아닌 아내로서의 마지막 임무였다. 70억을 받고 시작된 계약은 영우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랑으로 끝났다. 날이 밝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슬픈 아내이자 70억과 영우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은 재벌 부인이었다. 최영우 회장과의 영원한 이별. 이제 남은 이야기는 그녀의 몫이다.
최영우 회장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유가족과 재계 인사들 앞에서 수미는 냉정한 재벌 부인의 모습이 아닌 남편을 잃은 슬픈 아내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지켰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수미는 텅 빈 펜트하우스를 떠나려 했다. 그녀는 짐을 싸던 중 영우가 생전에 숨겨놓았던 성경책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구겨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나의 아내, 수민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시간은 시한부였지만 그 진심은 영원하오. 당신에게 70억은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나에게 당신은 마지막 삶의 이유였소. 돈은 당신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돈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오. 편지에는 70억을 간병인 및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사용해 달라는 영우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다.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사랑의 유산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수미는 눈물을 쏟았다. 영우는 죽는 순간까지 그녀에게 돈으로부터의 자유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선물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영우의 마지막 소원을 이행하기로 결심했다. 1년 후, 수미는 영우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화려한 재벌 부인이 아닌 간병인 출신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영우의 유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수미는 매일 재단을 돌보며 영우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는 돈으로 시작된 계약이 어떻게 숭고한 사랑의 증표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지 증명했다.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남편 최영우 회장님, 우리의 계약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에 낀 결혼 반지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삶은 70억의 계약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맹세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